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를 가지고 간단한 계산 기능을 담당하는 calculator 클래스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디자인해 본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하나 디자인해 본다고 한번 해볼게요. 티셔츠를 이렇게 하나 디자인을 티셔츠입니다. 티셔츠를 하나 디자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 티셔츠를 보고요. 이 티셔츠는 맞아. 또는 틀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티셔츠의 디자인이 뭐 예쁘거나 멋지거나 또는 허접하거나 너저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클래스를 디자인하게 되면 이 클래스의 디자인은 맞다 틀리다의 개념하고는 조금 먼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옷을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클래스가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클래스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 대신 이 클래스가 활용 가치가 높고 재사용이 가능한 유용한 클래스일 수도 있고 마치 옷이 예쁜 옷을 만든 것처럼요. 아니면 너저분한 옷을 만든 것처럼 굉장히 쓸모없는 클래스로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쓸모있고 우리가 예쁜 디자인의 옷처럼 만들게 앞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배우면서 이 클래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을 붙여 나가는 이렇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딱 만들고 나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어떤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만들거든요. 그럼 저한테 강사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강사님은 이렇게 하셨네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래스가 유일한 답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클래스를 만드는지는 누구 마음일까요? 마치 디자이너가 옷을 자기 마음대로 V넥으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소매 없이도 만들고 이런 것처럼 클래스도 개발자 마음대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취향에 맞게 제멋대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옷처럼 막 너무 스타일리시하게 만들면 안 되고 약간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를 디자인하면 좋다라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하나하나 살을 채워나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예쁜 클래스, 예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용한 클래스를 만드는 게 이렇게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객체지향 수업이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클래스를 트라이앵글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죠. 뭐 클래스를 봤다라고도 할 수 없게 너무나 간단하게 봐봤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간단한 계산 기능을 담당하는 calculator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여기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클래스 앞에 public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잠시 설명을 저번 시간에도 드렸지만 클래스에 public이 붙은 클래스는요. 반드시 파일 이름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public이 붙은 클래스는 파일명과 같은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일명과 같은 클래스는 반드시 public이 붙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public이 안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public이 붙은 클래스는 반드시 파일 이름하고 같은 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파일 하나당 클래스 하나를 놓고 코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public이 붙은 클래스는 반드시 파일명하고 같은 클래스만 public이 붙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말은 만약에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외의 클래스는 반드시 public을 쓰실 수가 없고요. 그냥 클래스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기능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 건데요. 그 클래스를 calculator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에는요, 제가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냐면,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메서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베리어블은 변수고, 메서드는 함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메서드와 베리어블이 들어가는데, 저는 메서드만 좀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더블을 리턴하는 sum 이라고 만들고 더블형의
N1과 더블형의 N2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저는 리턴하겠습니다. N1 더하기 N2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애를요. 4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덧셈, 뺄셈 메서드도 만들고요. 곱셈 메서드도 만들고요. 그리고 나눗셈 하는 메서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층 연산을 수행하는 메서드들이 각각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x의 y승을 구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리턴 값이 커질 수 있으니까 8바이트짜리 롱으로 리턴을 할 거고요. 이름은 파워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x의 y승을 구하도록 할 거고요. x의 y승을 이렇게 구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 이거 거슬리네요. 증가로가 이렇게 내려왔네요. 이거 뭐 내려와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코드의 통일성이 없다는 건 굉장히 꼴보기 싫은 일이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y승을 이렇게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할 건데 결과값은 농형 변수에다가 결과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결과값이 0이면요. x의 y승이라는 건 만약에 2의 3승이라고 하는 건 2를 몇 번 곱하는 거죠? 3번 곱하는 거예요. 2를 이렇게 2를 3번을 이렇게 곱해줄 텐데요. 그러려면 2를 3번을 곱한 결과값을 저장하는 이 변수는 0에서 시작하면 곱한 결과가 계속해서 0이 되겠죠. 1은 곱해도 결과값이 같으니까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는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포문을 돌리면 되는데요. x를 y만큼 반복하면서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포문을 돌리겠습니다. i는 0부터 y만큼 반복하면서 i 뿔뿔해서요. 리절트에다가 곱해서 더해줍니다. 뭐를 더해주면 되죠? x값을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x가 y만큼 반복하면서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y승한 결과를 누가 알고 있죠? 리절트가 알고 있죠? 리턴하겠습니다. 리절트라고 해서 리턴을 해주면요. x의 y승한 결과가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calculator 클래스에 메서드만 몇 개를 넣냐면 5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한번 calculator 클래스를 가져다 써보도록 해볼게요. 자, calculator 클래스를 가져다 쓰실 때는요. 일단은 참조형 변수를 선언해 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쟤를 C1이라고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1은 참조형 변수라고 됐는데요. 참조형 변수는 이를 객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객체, 즉 인스턴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C1은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변수입니다. 이 자체가 인스턴스가 아니라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어떻게 생성하시라고요? new라고 생성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고 가로를 이렇게 써주셔야지 여기에서 바로 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인스턴스가 여기에서 생성이 되는 거야. 그 말은 new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여기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클래스에는 지금 메서드가 뭐가 있어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없고 메서드만 sum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sub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mul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div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파워라는 요 메서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서드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요. 언제 이렇게 잡히게 되느냐? 여기에서 calculator라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 생성될 때 클래스의 요 메모리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생성된 인스턴스를 누군가는 참조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C1이 이 인스턴스를 참조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인스턴스를 누가 참조한다? C1이 참조한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 인스턴스는 C1이 참조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C1은 이 인스턴스다 생각해도 무방하다라 그랬죠. 이거를 우리는 한 줄에 아예 쓰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 줄에 쓰실 때 어떻게 써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참조형 변수를 선언하면서 아예 인스턴스까지 생성하게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고요. 이렇게 되면 인스턴스 생성해서 이름을 C1이라고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멤버에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냐면 C1.sum
C1.SUB, C1.MUL, CM.DIV, C1.POWR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멤버에 접근할 때는 참조형 변수점 멤버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덧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덧셈의 결과를 C1.SUM이라고 해서 상가 6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려보면요. 상가 6의 합계를 구해서 돌려주게 되는데요.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으면 인스턴스를 시원이 받았죠.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때 시원.sum 말합니다. 누구죠? 얘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시원.sum 가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3은 누가 받았죠? N1이 받았고 6은 누가 받았죠? N2가 받았죠. N1 더하기 N2한 결과를 어디다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 돌려줘서 출력해주면 덧셈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덧셈을 한번 3번을 한번 돌려볼게요. 시원점에서 13하고 16의 합을 구해보고 시원점썸에서 23에서 26의 합을 구해보면 얘가 호출해서 돌아오고 이 작업을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연산이 덧셈한 연산이 수행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각각의 덧셈을 수행하고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이게 끝나잖아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덧셈을 몇 번 했는지, 총 몇 번 했는지, 뺄셈을 총 몇 번 했는지, 곱셈을 총 몇 번 했는지, 나눗셈을 총 몇 번 했는지, 각각의 연산을 총 몇 번씩 했는지를 출력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덧셈을 몇 번 했는지 체크할 변수와 뺄셈을 몇 번 했는지 체크할 변수와 곱셈을 몇 번 했는지 체크할 변수, 즉 각각의 연산을 몇 번 수행했는지를 체크할 변수가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연산을 체크할 변수가 지금 몇 개가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5개 선언해도 되지만 아예 배열로 카운트라고 잡아서 얘를 몇 개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5개의 배열을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인스턴스 메서드만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베리어블이 생기게 되죠. 얘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카운트 배열이 몇 개가 생긴다? 5개가 생기고 얘를 누가 참조하고 있는 거야? 카운트라는 변수가 참조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카운트 0이고 두 번째는 카운트 1이고 세 번째는 카운트 2고 카운트 3이고 카운트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네들은 배열을 선언하면 배열은 다 뭘로 채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카운트 0번째에다는 뭐를 할 거냐? 덧셈 횟수를 셀 거고요. 덧셈을 몇 번 했는지를 셀 거고 카운트 1에는 뺄셈을 몇 번 했는지를 셀 거고요. 카운트 2는 곱셈, 카운트 3은 나눗셈, 그리고 카운트 4는 거듭제곱의 횟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횟수를 몇 번 했는지를 체크를 하려면 제가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한 번,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2번,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3번. 그러니까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이 카운트는 몇씩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1씩 늘어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연산 횟수를 몇 번 증가됐는지 알기 위해서 이 카운트에 0번째의 값을 뿔뿔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운트의 0번째 방은 덧셈 횟수를 셀 거고 이 방을 뿔뿔하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호출했을 때 1, 또 호출했을 때 2, 또 호출했을 때 3 이렇게 되면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1씩 증가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연산 횟수를 카운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제가 뺄셈 횟수도 증가를 시켜보고요. 그쵸? 그리고 곱셈 횟수도 증가를 시켜보고요. 나눗셈 횟수도 증가를 시켜보고요. 그리고 x의 y승을 구하는 횟수도 증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연산 횟수를 다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요. 연산 횟수를 출력하는 메서드를 횟수 OP 카운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에다가 제가 연산 횟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연산 횟수 출력이라고 주고요. 이거 자, 일단은 덧셈 횟수부터 출력을 해볼 거죠. 덧셈 횟수부터 출력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다가 덧셈 횟수는 누가 알고 있죠? 카운트 0번째가 알고 있죠. 카운트 0번째라고 해서 덧셈 횟수를 출력을 해보고요. 이렇게 덧셈 횟수를 출력을 해보고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거듭제곱까지 출력을 해볼 거죠. 그러면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얘는 덧셈, 뺄셈 횟수, 곱셈, 나눗셈, 그리고 얘는 거듭제곱까지 이렇게 횟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횟수를 출력하는 애를 하나 만들었으면요. 제가 OP 카운트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게 메모리가 하나 더 잡히는 거죠? 뭐가 잡히는 거예요? OP 카운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하나 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cl.sum, cn.sub, cn. 이렇게 OP 카운트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뭐니까? 얘가 여기서 생성된 인스턴스니까.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이렇게 클래스에 있는 모든 애들이 메모리에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스턴스 생성 시 클래스의 모든 애들이 메모리에 잡히게 되니까 얘를 출력하실 때는 c1.op c1.op 카운트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서요. 얘를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연산 횟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연산 횟수가 출력이 되는지 제가 연산을 몇 개만 더 해볼 건데요. 나눗셈 하나 해볼게요. 23 나누기 26 한번 해볼 거고요. x의 y승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10승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2의 10승으로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요. 거듭제곱 한번, 나눗셈 한번, 그리고 각각의 연산 결과까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뭐를 해봤냐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선언을 해서 각각의 메서드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연산 횟수를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제가 기본적인 인스턴스 베리어블과 인스턴스 메서드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성자,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